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1월 19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최근에 조금 미화하죠. 추울 때는 조금 춥고요. 그리고 덜 추우면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4만 4원이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또 4만 3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요즘 날씨 보면은 거의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심한 그런 상태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은 미세먼지가 심한 아주 좋지 못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겨울에는 미세먼지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딱히 계절을 따지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겨울에도 심하다 보니까 좋지 못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름 정도나 돼야지 조금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중국 쪽의 영향이 크죠. 중국도 영향이 크고 또 한국도 자체적으로 역시 공기의 질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는데 사실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길거리 가다 보면은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연기를 어마어마하게 내뿜고 지나가는 차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차들을 또 못 다니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도 좀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화력 발전이나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죠. 원전 탈원전 정책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위험성을 줄인다. 그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이제 그런 성향이 생겼었는데요. 사실은 정치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 때 원전을 더 늘리려고 계속 이렇게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또 반대쪽의 어떤 정권이다 보니까 또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원전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정책을 펴는데 중요한 건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여름철이나 또 이제 겨울철 이럴 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세먼지 문제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좀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장단점들이 있는데 이게 옳다, 저게 틀리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좀 약간 애매하죠. 어쨌든 조금 정부나 또 어떤 관련 기관들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 미세먼지 문제를 좀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어쨌든 미세먼지가 심한 그런 또 지금 날씨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밖에 나가실 때 외출하실 때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 준비 잘 하셔가지고 건강도 지키시고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최근에 또 그 중국 쪽에서 폐렴 발생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과거에 사스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굉장히 또 그게 심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또 그런 것까지 또 번지지는 않을까 또 걱정이 됩니다. 중국이 과거만 하더라도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취약했었어요. 그래서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번 발병을 하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퍼져요. 지금도 이제 그런 상황인데 왜냐하면은 중국은 한국하고 달라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시골이라고 하더라도 의료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골로 가면은 이건 워낙 그 삶의 수준 차이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말도 안 되게 막 이렇게 집단으로 죽고 막 그런 상황도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어떤 그 취약한 지구에서 뭔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잡히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요. 또 관련한 종목들도 움직이니까 그런 것들은 또 투자에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만 건강 잘 지키고 잘 살면 되니까 잘 관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그리고 추천주 리뷰, 시황, 뭐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징주인데요. 첫 번째로는 남산알미늄을 골라봤어요. 이 종목은 최근에 정치인 테마주로 움직이고 있죠. 이낙연 전 총리죠. 테마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정받으면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주가 훨씬 강하죠. 예. 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강하죠. 그런데 이 본주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본주 같은 경우는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조정만 좀 받아주면은 뭐 들어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을 기다렸다가 한 번 정도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총선 다가오니까 이제 정치인 테마주들이 슬슬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SK 바이오랜드인데요. 이 종목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이제 신약,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있었는데 쭉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한번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 번 정도 더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정 기다렸다가 뭐 조금 이제 가격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단기 매매는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정도가 거의 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 두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인버스는 계속 하락하고 있죠. 아, 참 이게 과연 저점이 어디일지 지금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지수를 보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인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렇게 하세요. 자,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확실하게 빠졌을 때 자, 고점을 찍었다 생각을 할 때 2200이 한번 깨졌어요. 그랬을 때 그때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거죠. 지수가 다시 반등하면 기회가 될 거고요. 그냥 쭉 빠져도 끌고 가면 되니까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인버스는 이제 지수의 저점을 보고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지수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갈 것 같으니까 무리하게 신규로 진입하는 건 아니고요.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손절가 정해가지고 손절이 그렇다고 해서 뭐 10% 20% 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 인버스는 또 많이 들어가는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뭐 5% 길어도 5% 정도 잡아가지고 손절하고 다시 한번 또 들어가도 되니까요. 어쨌든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지수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황인데요. 코스피 자, 상승했죠. 지난주 금요일이 여기였어요. 그래서 뭐 2200선이었는데 더 반등할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2220선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더 넘어갔어요. 주중의 시황을 통해서 여기 지금 화요일 고점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말씀드렸는데 금요일에 결국 뭐 크게 넘어갔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를 따라서 그대로 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 흐름은 지수를 보면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다 좋았죠. 코스피,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자, 이번 주에 그러면 괜찮았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대형주가 혼자서 지수를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은 지수만 움직인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 주 흐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자, 이번 주는 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코스피 4대 업종이죠. 화학, 철강금속, 운송장비, 그리고 전기전자. 이렇게 4개의 4대 업종이 강하다 보니까 지수가 가는 게 당연했었죠. 특히 전기전자 업종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가는 흐름입니다. 결국은 전기전자가 가면서 지수를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주에는 이 4대 업종이 강하기 때문에 지수가 가는 게 당연한 그런 흐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재밌는 건 증권업종이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지수가 가면은 사실 이 시장이 간다. 지수가 간다기보다는 시장이 가야 돼요. 그때 증권업종이 움직이죠. 당연합니다. 2015년에도 움직였었고요. 2018년에도 고점을 찍었었죠.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움직인다기보다는 지금은
지수가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시장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흐름은 나쁘지 않았었어요. 이번 주에 시장이 상승했던 원인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국내는 역시 수급을 볼 수밖에 없죠. 외국인들이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크게 매도하지 않고 그런 흐름. 선물 쪽에서 또 이렇게 매수를 해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주는 4대 업종 그리고 전기전자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상당히 강했었죠. 이런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이 코스피에서 매도를 하지만은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는 그런 상태였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이죠. 아무래도 개인들이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 보니까 지수가 많이 상승하기는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시장이 더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약간 또 이제 청산하는 흐름이 나오더니 신규 매수도 약간 나왔고요. 그런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 또 청산을 했어요. 지수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역시 해외 증시입니다. 자, 미국 시장 역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다우존스 똑같죠. 엄청난 강세를 보고 있어요. 시장이 엄청나게 가고 있는데 이 금값도 오른다는 게 좀 약간 좀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재밌는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안전자산이지 않습니까? 안전자산 쪽에 자금이 조금 쏠린다는 거. 그리고 원달러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엄청나게 다운되는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이 뭐 그렇게 완벽하게 좋은 상태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는 크게 여기서 저점 이탈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뭐 크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번 주에 결과적으로는 이 미국 시장이 시장을 더 끌고 왔어요. 그런데 미국 보면은 15일에 무역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무역 협상, 1차 협상에 대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호재로 작용을 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호재성 이슈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표, 미국의 어떤 경기 지표들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더 가는 흐름이었어요. 뭐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호재성 이슈 그리고 좋은 지표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좋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지표가 좋으면 과거에는 우리가 불안했던 게 뭡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이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금리 인상 가능성 자체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표가 좋으면은 시장의 호재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연준의 움직임이 없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연준이 경기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적절하게 움직여준다. 그러면은 그건 다른 얘기거든요. 경제가 정말 좋다 그러면은 금리를 다시 인상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연준이 못 움직입니다. 왜? 트럼프라는 말도 안 되는 거의 뭐 독재자에 가까운 그런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사실 좀 독특한 사람이죠.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했지 않습니까? 연준에게. 연준, 말로 뭐, 민주주의 국가고, 미국은 또, 워낙 그 정경분리가 돼 있는 그런 사회다.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정경분리가 제대로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습니다. 결국은 정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역대 연준 의장들이 연준 의장에서 물러나면은 어디로 갈까요? 다른 어떤 기관의 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옮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가려면은 결국은 정치권의
어떤 이런 그 영향력이 좀 발휘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좋은 어떤 그 인상을 남기고 있을 땐 더 좋은 자리로 갈 수가 있거든요. 역대 연준 의장들 뭐 과거에 뭐 그린스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뭐 대부분 그런 어떤 그 흐름을 보였었죠. 그래서 정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대통령의 눈치를 안 본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연준 의장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는 독립된 기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독립된 기관이지만 트럼프의 말은 들어야지 그렇게 하면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트럼프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거의 뭐 그 발작 수준의 그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좋으면 좋겠지만은 사실상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좋아지기도 또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을 때는 역시 연준도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명분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현재 시장의 흐름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렇게 봤을 때 지표의 어떤 호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밌는 건 이제 미국 시장을 보시면은 월요일 자, 거의 뭐 1% 가까이 상승했죠. 목요일 그리고 역시 급등했어요. 한국 시장 보실까요? 코스피 지수 화요일 네, 상승했다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됐죠. 그리고 금요일 또 급등했다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은 이 어떤 미국의 흐름을 이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은 자, 화요일 코스피에서 매수를 하고 선물에서도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뭐 큰 금액은 아니었었죠. 좀 정상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약간의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선물 쪽에서 이 청산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결국은 조정을 좀 받으면서 마감을 했죠. 2250선. 다만 아직까지 흐름이 살아있다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미국이 계속 간다고 해서 계속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럽죠.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이 뭐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좋아질 거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뚜껑 열어봐야죠. 아직까지 뭐 뚜껑을 열어보지 않은 상태고 현재까지 그렇게 뭐 좋아진 상태도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뭔가 이 기대감만으로 계속 움직임이 나오기에는 좀 어려운 게 한국의 실정인데 결국은 미국이에요.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번 주에 미국하고의 어떤 그 움직임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한국은 가격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만든 가능성이 높아요. 가장 높은데 자,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가 생각하는 만큼 어떤 실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특히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데요. 삼성전자는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지금 같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했죠. 올 이후에 계속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단기에 자 12월 거의 뭐 한 5일 정도부터 해가지고 1월 14일 정도까지 거의 1조 4천억 정도 그 정도 매수를 했어요. 엄청난 금액이죠. 한 종목을 이렇게 매수를 한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자, 외국인들 최근에 보면은 코스피에서 매수도 하고 매도를 했죠. 많이 들어왔어요.
12월 한 14일 정도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그러면은 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부터 1월 17일까지. 그러면은 자, 외국인들 어떻습니까? 거의 뭐 3조 4천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거의 3분의 1 이상 매수를 한 것이죠. 한 종목에 엄청나게 쏠림 현상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전기전자 쪽에도 집중이 됐겠지만은 어쨌든 삼성전자의 흐름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상황을 보면 삼성전자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65,000원 이 정도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왜냐? 지금 현재 최근에 복합적인 흐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추가 반등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코스피 지수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80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곧바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흐름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해봤을 때 여기에서 갑자기 어떤 그 변수라든지 이유에서든지 쭉 빠져요. 그래서 2200선 근처까지 하락하고 나서 반등이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2280이 가는 게 좀 약간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쭉 빠지지 않고 고점에서 버티는 흐름이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2280까지 단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흐름을 잘 보세요. 여기서 그냥 쭉 빠져버리면은 그때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이 지금 금요일에 고점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이제 굳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 단기 고점 부분 최소한 뭐 2230선 이 연절이 위에서 움직인다. 그랬을 경우에는 2280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곧바로 빠지기보다는 위에서 횡보하거나 혼조세나 아니면 추가 받는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 전망도 마찬가지죠. 다음 주에도 크게 빠지기보다는 고점에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혼조세를 보이거나 약간 빠지거나 뭐 그 정도 흐름 정도지 여기서 갑자기 그냥 쭉 밀린다. 그런 흐름은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역시 단기적으로는 조금 버티는 흐름, 이 정도 흐름이 유력하고요.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빠질 만한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결국은 그 미국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이 계속 가는 걸 멈춰야 돼요. 멈춰야지 한국도 고점 혼조세 후에 결국은 빠지는데 미국이 계속 간다. 그러면은 조정을 약간 받더라도 다시 고개를 들고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죠. 최소한 고점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미국이 단기적으로는 크게 빠질 만한 요인이 별로 없어요. 이란하고 문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뭐 조금씩 그 옥신각신 하겠지만은 크게 문제가 발생할 뭐 예를 들어 전쟁 분위기가 난다 그럴 만한 그런 흐름 자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미국이 갑자기 무너질 만한 그런 흐름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죠. 트럼프 탄핵 같은 경우에도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시장이 갑자기 다운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한국도 최소한 고점에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뭔가 변수가 발생을 하지 않으면 좀 더 버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최소한 이 2200선 뭐 언저리
정도에서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수가 크게 다운되는 그런 흐름은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을 보고 또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전망이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정도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 그 정도 흐름으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가격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존재해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지수가 반등했을 때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금요일 같이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도해버리면은 결국은 장중에 꺾이면서 이렇게 음봉이 나오거나 윗거리가 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지수가 반등할 때 외국인들이 같이 매수를 해주면서 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기적으로 조금 더 갈 가능성도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건 뭐 장중에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좀 예상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정도면은 이게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금요일 같은 흐름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고점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은 한 번 정도 더 튀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점에서 계속 머무르는지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크게 빠지기보다는 고점에서 좀 혼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생각을 할 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약하다, 많이 빠졌다, 장중에 많이 빠졌다 싶으면은 저점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심하게 반등했네. 그랬을 경우에는 다시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다음 주까지는 그 정도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의 흐름이 이렇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파생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장중의 단타 정도가 좋겠죠. 지수가 좀 반등이 심하다. 뭐한 3포인트 정도, 2포인트 이상, 2.5포인트, 3포인트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하방을 보고 장중의 단타, 그리고 또 좀 약한데 생각했던 것보다 심하게 빠졌네. 그랬을 경우에는 또 매수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수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뭐 하방 진입을 해서 쭉 밀리면은 끌고 가보는 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했을 때는 본전까지 오면 정리를 해야겠죠. 그렇지 않았으면 좀 끌고 가는 건 가능하고요. 매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단타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하게 뭐 엄청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다음날 상승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는 이상 단타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장중 단타로 파생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거나 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은 현재는 수소차 그리고 5G 정친 테마 정도로 보는데요. 자, 관심 종목 JNK 히터 수소차죠. 그리고 유니크, 자, 그리고 평화홀딩스, 자, 이런 종목, 그리고 5G 테마 같은 경우에는 RFHIC, 자, 이 종목, 그리고 빗셈전자, 네, 빗셈전자도 조정받으면 이 종목은 한번 더 접근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덕신하우징, 자, 이 종목과 덕신하우징도 조정을 받아야지 들어갈 수가 있겠죠. 남아산업, 이 종목도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은 또 단기로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정치인 테마주죠. 이낙연 테마주이기 때문에 이 정도 뭐 종목은 관심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다음 주 이후에 설이 있으니까 적절히 잘 또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뭐 시장이 강세를 유지하면은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좀 관리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내용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9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